나는 그날 산에 들어가면 안 됐다는 걸 첫 발을 들이자마자 알았다.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면 대부분은 웃는다. 왜? 느낌이 안 좋았어? 사람들은 늘 그렇게 묻는다. 하지만 그건 느낌 같은 게 아니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산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확신에 가까웠다. 마치 내가 들어서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 아니, 쳐다보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다는 쪽이 맞다. 나는 경상남도 합천 근처에서 태어나 자랐다. 그때 내 나이는 39. 젊지도 그렇다고 늙었다고 하기도 애매한 나이였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돈이 필요해졌다. 그즈음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술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요즘도 깊은 데는 인삼 남아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귀에 남았다. 합천 쪽 산은 험하다. 아무나 들어가면 길 잃기 쉽고 오래전부터 사람 손이 잘 닿지 않은 골짜기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야생 인삼이 남아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물론 대부분은 헛소문이었고 실제로 캤다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를 들은 날부터 계속 같은 생각을 했다. 이번 한 번만이다. 내가 산을 잘 아는 것도 아니었다. 젊을 때 몇 번 약초 캐러 따라다닌 적은 있지만 혼자 깊은 산에 들어간 건 처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급했다. 마치 누군가 내 등을 떠밀고 있는 것처럼. 산에 들어간 날은 음력으로 7월이 막 지난 시기였다. 해는 아직 길었지만 수반은 생각보다 빨리 어두워졌다. 초입에서부터 공기가 달랐다. 습하고 눅눅하고 사람 숨결이 오래 머무르지 않은 냄새가 났다. 썩은 나무 냄새와 흙 냄새 사이에 설명하기 나는 산길을 올라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그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착각인지 아니면 정말 누군가가 있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문제는 그 판단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정상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길은 점점 좁아졌다. 사람이 다닌 흔적은 거의 없고 발밑에는 낙엽이 두껍게 쌓여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분명 오랫동안 사람이 들어오지 않은 산처럼 보이는데 내 앞쪽 낙엽은 유난히 눌려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방금 지나간 것처럼. 나는 그걸 보면서도 또다시 합리화를 했다. 짐승이겠지. 고라니나 멧돼지가 지나갔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흔적은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보폭이 일정했고 방향이 분명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와 같은 방향으로만 이어지고 있었다. 내가 멈추면 그 흔적도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마치 내가 따라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이쯤 되자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공기가 탁해진 것도 아닌데 가슴이 눌리는 느낌이 들었다. 산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았다. 나무들은 그대로 서 있는데 그 사이 간격이 줄어드는 느낌. 시야는 분명 열려 있는데 마음은 계속 막혀갔다. 그때 또다시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발소리였다. 사각, 사각, 낙엽을 밟는 소리. 이번에는 분명히 앞쪽이었다. 내가 걷는 리듬과 거의 비슷했다. 내가 속도를 늦추면 그 소리도 늦춰졌다. 내가 멈추면 잠깐 더 가다가 멈췄다.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했다. 누구십니까? 입 밖으로 소리가 나왔다는 사실에 나 스스로 놀랐다. 산에서는 괜히 소리치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짐승을 자극할 수도 있고 괜히 쓸데없는 걸 부를 수도 있다고. 나는 분명히 도망치고 있었다. 숨이 가쁘고 다리가 후들거렸고 심장은 귀 옆에서 북을 치듯 뛰고 있었다. 이 모든 감각은 분명 산에서 내려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달려도 풍경이 바뀌지 않았다. 나무의 굵기, 바위의 모양, 뿌리가 튀어나온 위치까지 마치 같은 장면을 계속해서 되감기하는 것처럼 반복됐다. 처음엔 내가 공포 때문에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람은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이면 공간 감각이 무너진다고 들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속도를 더 냈다. 미끄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기어서라도 앞으로 나아갔다. 그런데도 같은 쓰러진 소나무가 세 번째로 눈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 나무에는 특징이 있었다.
뿌리 쪽에 붉은 천조각이 하나 묶여 있었다. 처음 봤을 때도 이상하다고 느꼈던 물건이다. 누군가 길 표시로 묶어둔 것 같기도 했고 제사를 지낸 흔적 같기도 했다. 문제는 그 천이 아까 내가 본 시신들의 옷감과 같은 색이라는 점이었다.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뒤쪽도 앞쪽과 다르지 않았다. 산이 나를 원형으로 감싸고 있었다. 방향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 느낌이었다. 동서남북이 아니라 안과 밖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안에 있었다. 그때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다. 왜 그렇게 급해? 이번에는 멀리서 들렸다. 바람에 섞여 흘러오는 것처럼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을 하면 그 순간 선택이 확정될 것 같았다. 침묵 속에 머무르면 아직 유해가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산은 그런 침묵을 오래 허락하지 않았다. 공기가 조금씩 더 무거워졌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 안쪽이 따끔거렸다. 고르기 어려우면 그 목소리는 이제 특정한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여러 겹이 겹쳐진 소리였다. 아이, 노인, 중년 남자의 음성이 섞여 있었다.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어. 그 말과 함께 내 앞에 풍경이 변했다. 나무와 그림자들이 서서히 뒤로 물러나고 대신 익숙한 장면이 나타났다. 나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무릎이 풀릴 것 같다. 젊었을 때의 집이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아직 집 안에 담배 냄새가 배어있던 시절. 나는 부엌 문 앞에 서 있었고 안에서는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던 그날 밤의 장면이었다. 네가 왜 거기 서 있냐? 그 목소리는 아버지의 것이었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가 산에서 들은 말과 비슷했다. 단정적이고 선택지를 주지 않는 말투. 그날 밤 나는 도망치듯 집을 나왔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다. 며칠 뒤 아버지는 혼자 집에서 쓰러져 돌아가셨다. 나는 장례식장에서 한 번도 제대로 울지 못했다. 울면 내가 떠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기억. 산의 목소리가 다시 끼어들었다. 아직도 들고 다니고 있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땅이 갈라지는 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폭발음도 요란한 균열음도 아니었다. 오히려 오래된 나무가 천천히 썩어 들어가며 부서질 때 나는 소리와 비슷했다. 툭툭 낮고 둔탁한 소리가 발밑에서 울렸다. 그 소리는 내 심장 박동과 리듬이 맞아떨어졌다. 내가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땅이 조금 더 벌어졌고 숨을 내쉴 때마다 그 틈이 깊어졌다.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도망칠 수 없었다. 다리는 굳어 있었고 몸은 이미 선택의 끝자락에 서 있었다. 산은 나에게 방향을 주지 않았다. 대신 통과할 수밖에 없는 길을 열어 젖혔다. 갈라진 틈 아래로 어둠이 보였다. 하지만 그 어둠은 비어있지 않았다. 아래에서는 희미한 불빛 같은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촛불처럼 떨리는 빛, 사람들의 얼굴이 잠깐씩 비쳤다, 사라졌다. 그 얼굴들은 모두 어딘가 익숙했다.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한 번쯤 스쳐갔을 법한 얼굴들. 시장에서, 공사장에서, 술집에서 봤을지도 모를 얼굴들이었다. 여기야. 그 목소리는 이제 분명했다. 산이 아니라 사람들의 합창이었다. 여기서 다들 한 번은 내려와. 나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갈라진 틈에서 올라오는 공기는 차가웠고 젖은 흙 냄새가 났다. 그 냄새 속에는 오래된 땀 냄새와 말라붙은 피 냄새가 섞여 있었다. 숨을 들이마실수록 머릿속이 어지러워졌다. 선택 안 하면 떨어져. 누군가가 말했다. 그 말에는 위협도 조급함도 없었다. 단순한 사실 전달이었다. 이곳의 규칙을 설명하는 말. 나는 맹이를 내려다봤다. 아직 손에 쥐고 있었다. 그 쇠붙이는 이제 도구가 아니라 문을 여는 열쇠처럼 느껴졌다. 산은 나에게 계속해서 캐라고 말하고 있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숲 바깥에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숲이 끝나는 지점이었다. 나무들이 갑자기 멈추고 그 앞에 오래된 흙길이 나 있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밟게 되는 길. 나는 그 길 위에 옆으로 쓰러진 채 누워 있었다. 몸은 흙투성이었고 손에는 아직도 매니의 감각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갱이는 보이지 않았다. 어디에도. 해는 이미 기울어 있었다. 산 위쪽은 아직 어두웠지만 길 끝 마을에서는 저녁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그 불빛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이제야 정말로 나왔다는 살이 실감났다. 나는 한참을 그대로 누워 있었다.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았다. 몸을 움직이는 순간 다시 산이 나를 잡아당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숨만 조심스럽게 쉬며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바람 소리도, 속삭임도, 발소리도 그제야 깨달았다. 산의 소리는 산 안에서만 들린다는 것을.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결국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이전과는 다른 통증이었다. 익숙한 통증, 살아있는 사람의 통증이었다. 나는 그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묘한 허전함을 느꼈다. 마을로 내려가자 몇몇 사람들이 나를 봤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비슷했다. 놀람도 걱정도 아니었다. 알고 있었다는 표정이었다. 마치 이번에는 내 차례였구나라고 말하는 얼굴들이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누군가 물었다. 형식적인 질문이었다. 진짜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대답을 듣기 위해 묻는 말. 사내. 내가 말을 잇지 못하자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더 묻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 마을 여관에서 잤다. 몸을 씻으려고 물을 틀었을 때 손이 잠시 멈췄다. 거울 속 내 얼굴이 어딘가 어색했기 때문이다. 분명 나인데 조금 덜 있는 느낌. 눈빛이 얕아졌다고 해야 할까. 깊이 있던 무언가가 빠져나간 듯 했다.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였다.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산의 안쪽이 떠올랐다. 손들이 엉켜있던 형체, 그 사이에 있던 물건들, 그리고 내가 두고 온 쪽지. 무리하지 말 것. 그 말은 이제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 말을 더 이상 떠올릴 수 없었다. 왜 그 말이 중요했는지, 왜 그 종이를 계속 들고 다녔는지 기억이 흐릿해졌다. 기억은 남아있는데 의미가 사라진 상태였다. 그 다음날 아침 여관 주인이 나를 불렀다. 나이가 지긋한 남자였다. 말수가 적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 사람. 산에서 뭐 두고 왔소? 그건 질문이 아니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요. 그는 그제야 나를 제대로 바라봤다. 그래도 많이는 안 두고 온 얼굴이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많이 두고 온 사람도 있습니까? 주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다. 가끔은 전부 두고 오는 사람도 있지. 그 말이 끝나자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는 계산서를 내밀었고 나는 돈을 치렀다. 그 모든 과정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이 마을에서는 이런 일이 일상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졌다. 마을을 떠나기 전, 나는 한 노인을 만났다. 산 아래 작은 슈퍼 앞에 앉아있던 할아버지였다. 나를 보자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인삼은 못 됐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괜찮아. 대신 네가 캔 게 있잖아. 뭐려? 노인은 산 쪽을 가리켰다. 나올 수 있는 자리. 그 말은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들렸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처럼도 들렸다. 집으로 돌아온 뒤 일상은 다시 흘러갔다. 공장 일은 하지 못했지만 다른 일을 구했다. 몸을 크게 쓰지 않는 일이었다. 이상할 정도로 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답답해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받아들여졌다. 어느 날 문득 서랍을 정리하다가 시계를 발견했다. 아버지의 시계였다. 분명히 사내 안쪽에서 봤던 물건. 하지만 여기 있었다. 멀쩡하게. 나는 시계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아프지 않았다. 그저 물건 하나를 보는 느낌이었다. 아버지의 얼굴도 목소리도 함께 떠오르지 않았다. 그 순간 알았다. 산은 내게서 아픔을 가져간 게 아니라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게 하던 연결을 가져갔다는 걸. 그날 밤 꿈을 꿨다. 산속이었다. 누군가가 또 인삼을 캐고 있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고 그 옆에 서 있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다음엔 네가 알려줘야지. 그 말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아침에 깼을 때 입안에서 흙맛이 났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귀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살아서 나온 사람은 그 다음 말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산에서 살아서 나온 사람은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시간은 생각보다 잔인하게 정상으로 흘러갔다. 아침이 오고
해가 지고 계절이 바뀌었다. 산에 다녀온 일은 누구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말하려고 하면 꼭 빠져야 할 단어들이 있었다. 설명해야 할 감정이 떠오르지 않았다. 입을 열수록 이야기는 얇아졌고 결국 스스로도 믿지 못할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산을 피해 살았다. 지도에서 그 방향을 의식적으로 지웠다. 버스를 탈 때도 차를 몰 때도 그쪽으로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게 약속이라고 믿었다. 다시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나 혼자만의 약속. 하지만 산은 그렇게 간단한 약속을 받아주지 않았다. 가끔 아주 사소한 순간에 산이 스며들었다. 흙을 밟을 때의 감각, 비 오는 날 올라오는 냄새, 새벽녘 아무 이유 없이 깨어났을 때의 정적. 그럴 때면 귀 안쪽이 간질거렸다. 마치 아주 먼 곳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있는 것처럼. 괜찮아. 그 목소리는 이제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했다. 예전에 나를 이끌던 그 친절한 톤. 나는 그 소리를 무시하는 법을 배웠다. 아니, 배운 줄 알았다. 문제가 된 건 다른 사람들이었다. 그날은 늦가을이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젊은 남자를 봤다. 등산복 차림이었고 배낭이 새 것처럼 깨끗했다. 그는 지도 앱을 보며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혹시... 그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이 근처에 인삼난다는 산 있죠?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머릿속이 텅 비었다가 순식간에 산의 이미지들이 밀려들었다. 갈라지던 땅, 손들, 어둠. 모르겠는데요.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너무 빠르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 남자는 잠시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렇군요. 괜히 소문만 믿고 왔네요. 그가 돌아서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크게 흔들렸다. 말해줘야 하지 않나. 위험하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산에서 나온 사람은 산의 일부를 가지고 나온다. 그리고 그 일부는 때때로 산의 일을 대신한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설쳤다. 꿈속에서 그 젊은 남자가 산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뒤에서 소리치며 따라갔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발은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막지 않아.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다. 사실을 말하는 어조였다. 며칠 뒤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어떤 외지인이 산에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 수색을 했지만 흔적이 없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원래 그런 산이야.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버스 정류장에서의 침묵이 다시 내 귀에 울렸다. 그 이후로 산은 더 자주 나를 불렀다. 아주 노골적으로. 꿈속에서 깨어있는 순간에 전화벨 소리와 섞여 들리기도 했고 라디오 잡음 속에서 튀어나오기도 했다. 이제 네가 말해. 나는 어느 날 결국 산 쪽으로 차를 몰았다. 들어갈 생각은 아니었다. 정말로. 그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다. 내가 아직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미 선택된 존재인지. 산입구는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평범했고 조용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서 있었다. 그게 더 무서웠다. 나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엔진을 끈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살아서 나왔죠. 전화를 받자마자 들린 말이었다. 상대는 자신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마을의 누구도 아니고 산의 목소리도 아닌 중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럼 할 일도 남았어요. 무슨 알려주는 일. 전화는 그 말만 남기고 끊겼다. 나는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화면은 이미 꺼져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가끔 사람들에게 말을 꺼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대신 빙 둘러 말했다. 그 산은 길이 헷갈린다. 혼자 들어가면 위험하다. 욕심내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웃었고 어떤 사람은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도 산으로 들어갔다. 나는 점점 알게 되었다. 산에서 살아서 나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역할은 구하는 것도 버리는 것도 아니다라는 걸. 그저 선택의 무게를 전달하는 일이다. 어느 날 밤 나는 다시 꿈을 꿨다. 이번에는 내가 산 입구에 서 있었고 누군가 내 옆에 섰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처음 산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다. 약속,
지키고 있네. 완전히는 아니요. 내 대답에 그 존재가 웃었다. 그게 맞아. 꿈에서 깨어났을 때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종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마을 쪽이 아니라 산 쪽에서였다. 나는 알았다.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건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라는 문제뿐이라는 걸. 나는 결국 다시 산 앞에 섰다.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하기 위해서였다. 산 입구의 공기는 여전히 조용했고 그 조용함은 아무 일도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맞았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이 산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순간은 없다는 걸. 다만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릴 뿐이라는 걸.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전파는 잡히지 않았다. 그 사실에 안도했다. 이 이야기는 연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차단을 위해 필요했기 때문이다. 나는 숨을 고르고 산을 향해 말했다. 여기까지 왔어요. 바람이 한번 스쳤다. 나뭇잎이 흔들렸고 아주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그 친절한 톤이 섞인 숨소리가 들렸다. 예전처럼 귀를 파고들지 않았다. 이제는 내 앞에서 멈췄다. 말하러 왔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질문인지 확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대답은 하나였다. 네. 말은 산을 향해 했지만 사실은 산 밖의 누군가를 향한 말이었다. 나는 이 산에서 나왔고 완전히 돌아오지는 못했다. 그 대신 전해야 할 무게를 하나 들고 살게 됐다. 그 무게는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막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선택의 순간에 잠깐 멈추게 하는 것이었다. 인삼은 남아있겠죠. 내 말에 산이 웃는 듯했다. 웃음이라고 부르기엔 조용했고 침묵이라고 하기엔 온기가 있었다. 항상 남아. 그 말의 의미를 이제는 안다. 인삼이 아니라 이유가 남아있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들어올 이유, 파고 싶어지는 이유, 손을 더 깊이 넣고 싶어지는 이유. 산은 그 이유를 키운다. 그리고 이유를 들고 들어온 사람에게 묻는다.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느냐고. 나는 돌아섰다. 이번에는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았지만 흔들리지도 않았다. 산이 뒤에서 나를 부르지 않았다. 대신 아주 낮게, 거의 배웅처럼 이런 말이 흘렀다. 말은 네가 잘하더라. 마을로 내려오는 길에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산자락에 걸려 있었고 그 빛은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덮는 천처럼 부드러웠다. 나는 그 풍경을 오래 보지 않았다. 오래 보면 또 다른 이유가 생길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이 이야기를 정확히 이만큼만 전한다. 과장하지 않고 빠뜨리지도 않는다. 무서움을 앞세우지 않고 교훈을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그 산은 그냥 산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묻는다. 그럼 뭐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답은 각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만 덧붙인다. 들어가기 전에 꼭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캐러 가는지, 그리고 무엇을 두고 나올 수 있는지. 가끔은 메시지가 온다. 모르는 번호, 짧은 문장. 산에 들어가려다 당신 이야기 생각나서 말았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는다. 답장을 하면 그 선택이 내 것이 되는 것 같아서다. 선택은 끝까지 그 사람의 것이어야 한다. 나는 그저 이야기의 입구에 서 있었을 뿐이다. 밤이 되면 가끔 꿈을 꾼다. 산속에서 누군가가 파고 있고 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걸 보고 있다. 예전처럼 다가가진 않는다. 대신 손전등을 하나 켠다. 빛은 길게 뻗지 않는다. 그저 발밑만 비출 정도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 앞에서 한 번 더 숨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도 허리가 아프다. 완전히 낫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통증은 나를 망치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멈추게 한다. 무리하지 말라는 말을 잊어버렸어도 몸이 먼저 기억한다. 어쩌면 그게 산이 남긴 마지막 배려일지도 모른다. 가끔, 아주 가끔 귀 안쪽에서 낮은 종소리가 울린다. 그럴 때면 나는 안다. 누군가가 지금 선택의 문 앞에 서 있다는 걸. 그리고 나는 속으로만 말한다. 천천히.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었다면 당신도 이제 이 산을 알게 된 사람이다. 들어갈 필요는 없다. 믿을 필요도 없다. 다만 언젠가 비슷한 산 앞에 서게 된다면 돈이든 욕심이든 기억이든 잠깐 멈춰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바란다. 나는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남길 수 있는가? 그 질문 하나면 산은 이미 당신을 반쯤 놓아준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오직 그것 하나다. 나는 산에서 살아서 나왔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법을 조심스럽게 배우며 살고 있다.